안녕하세요. 오래된 게임과 장난감 오계장입니다. 이번 여행은 고쿠라 그리고 시모노세키를 지나 후쿠오카로 돌아와서 망가소쿠도 들리고 타카야마 전당포까지 싹 훑고 드디어 오늘 사가현으로 떠납니다. 사가현에서는 여행자가 기대하는 모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관광지들과 곳곳에 숨어있는 오래된 게임과 장난감 샵들, 그리고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가성비 좋은 료칸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본 소도시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게 해주는 그런 여행이었죠. 지금부터 사가현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이것도 좋아요 버리고, 안 이것도 누르시면 버리고, 엄마가 이것도 아빠 버리고, 게임기 다 이것도. 갖다 버린대요. 하카타역에서 사가역까지는 열차로 약 40분, 생각보다 금방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번 사가현에서의 여행은 레드마스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가에 도착해서 편하게 푹 쉬고 오늘 아침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묵은 곳은 역시나 토요코인입니다. 참, 어제 도착해서 뉴스를 보니까 가고시마 쪽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난카이 대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있는 규슈 지역도 영향권이라 솔직히 조금 무섭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덕질은 계속돼야죠. 가는 길에 보니까 친구라는 한국어 이름을 쓴 술집이 보이더라고요. 사가에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까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우체통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런 숨어있는 곳곳에서 일본 소도시 감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가시에 머물기로 한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가성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꽤나 큰 수루가야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수루가야로 걸어가면서 중간에 사가성도 한번 들러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가성 바로 앞에 사가신사가 있다고 해서 먼저 들러봤습니다. 입장료도 없고 무엇보다 정말 고요했어요. 아침 산책하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사가신사를 나와서 사가성으로 향하는 육교에 올라가 보니까 이 동네가 정말 아담하고 평화롭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런 맛에 일본 소도시 여행을 하는 거죠. 드디어 사가성 도착! 사가성은 일본의 다른 성들과 다르게 높지 않고 단층 구조인데 그게 또 사가성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정말 예뻤어요. 네, 수고하세요. 입장할 때는 못 찍었지만 안내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편하게 안내받으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사가에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오시나 봅니다. 사가성을 나와서 제 최종 목적지인 수루가야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두 개의 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평온해 보이고 한 사람은 고통스러워 보였는데 내 모습?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드디어 사가시에 수루가야 도착! 좌표는 더보기란에 찍어둘게요. 1층은 많은 분들이 일본에 오시면 들르는 츠타야가 있는데 저는 책이랑은 뭐 좀 거리가 있어서 가족여행 오신 분들은요, 아빠는 2층 수루가야, 엄마랑 아이는 1층 츠타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2층으로 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역시 수루가야답게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세대의 게임부터 피규어, 그리고 연예인 포카까지. 이러니 일본 분들이 취미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딱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울트라맨 괴수.
괴수치고는 너무 멋있게 생겼고 가격도 괜찮아서 바로 겟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는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울트라맨에 나오는 캐릭터인가봐요. 그리고 슈미프 바르지온도 있더라고요. 이제 워밍업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수루가야를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오래된 게임부터 한번 봐볼게요. 플스의 포켓스테이션 박셋부터 PC엔진 미니의 박셋도 보였고요. 게임큐브 오렌지색 박셋은 27만원 정도였는데 이러다가 한신타이거즈 에디션 따라잡겠네요. 세가 세턴 메가드라이브 2 박셋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가격은 후쿠오카 시내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PS1 액정은 18만원, 그리고 게임보이들도 가격이 후쿠오카와 비슷했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다케오시에 있는 망가소코를 다녀왔는데 제가 느끼기엔 사가보다 다케오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오지오 정도를 제외하고 다양한 하드웨어가 많이 있어서 사가에 오신 김에 한 번쯤은 둘러볼만 한 것 같습니다. 타이틀 물량은 역시 수루가야답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보물찾기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동급생! 플스1 박셋은 55,000원 정도였는데요. 저는 왜 아직도 플스1 박스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선을 넘은 놈이 나타났습니다. 포켓몬 블루가 30만원? 여기서 게임은 눈팅만 하고 장난감 사러 넘어가야겠네요. 장난감 쪽을 와보니 프라모델도 엄청 많고 피규어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즘 제가 드래곤볼 피규어를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데브라가 딱 보이더라고요.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좋고 크기도 좋아서 이건 못 참죠. 결국 데브라 영입을 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토미카 레고 같은 버전도 있는데 가격이 괜찮아서 오게장 주니어 선물로 하나 사줬습니다. 정크 게임 코너도 봤는데 페미컴 정도를 제외하면 정크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게임보이 슈퍼마리오 랜드가 1,000원? 아, 이건 집어올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면세까지 받아서 즐거운 쇼핑을 마쳤습니다. 아주 짧은 사가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케오시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찾고 역으로 가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뭔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야 예의일 것 같아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사가역 앞에서도 한국어 간판이 보이네요. 사가에 은근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나봐요. 그리고 사가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기차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로맨싱 사가 열차. 사가? 로맨싱 사가? 그래서 맞는 걸까요? 아무튼 이제 다케오 온센역으로 출발합니다. 사가에서 다케오까지는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다케오 온센역 도착! 사가현 사가시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소도시의 매력이 가득한 다케오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오에서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된장버터 옥수수라면도 먹고 3000년 된 녹나무도 보고 다케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소도시에 있는 게임, 피규어 샵은 과연 어떨지 제가 전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케오 온센역 앞에 수증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와, 역시 온천 도시는 다르네 하고 손을 갖다 댔는데 차갑습니다. 온천이 아니라 그냥 모형이었어요. 제가 오늘 된장버터 옥수수 라면을 먹으러 가는 라면집 이름은 에조코, 좌표는 더보기란에 찍어둘게요. 다케오 온센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조용한 동네라 당연히 웨이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웨이팅을 해야 되네. 다행히 딱 한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웨이팅을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짱구 아빠 신영만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된장버터 옥수라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감칠맛 도는 미소 육수와 달달한 옥수수 향이 입안에 퍼지고 녹아내린 버터가 풍미를 폭발시킵니다. 여기에 후추까지 살짝 뿌려주면 맛은 곱하기 2가 되고요. 간마늘까지 넣어주면 맛이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거 한국분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맛이에요. 국물도 국물이지만 여기 면발이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일본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집 라면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생각났으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었어요. 너무나도 궁금했던 된장버터 옥수수 라면의 궁금증을 풀고 다케오 신사로 향합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가시에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도시 감성 너무 좋다 하고 충분히 만족했는데 다케오에 와서 보니 사가시는 대도시였더라고요. 다케오는 확실히 더 조용하고 애니메이션 속 시골 풍경 같은 곳이라 걸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다케오 신사에 온 이유는 이곳에 무려 3000년이나 된 농나무가 있다고 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길을 좀 잘못 들었나봐요. 이 나무인가 싶어서 멈췄는데 아무리 봐도 3000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드디어 다케오 신사 도착! 사진 한 방 봐가지고 경치 구경 살짝 해주고 이제 3000년 된 나무를 보러 가볼게요. 다케오 신사 왼쪽을 보시면 농나무를 보러 가는 길이 있어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3000년 된 농나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3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3000년 된 나무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고 이제 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케오에서의 최종 목적지인 망가소코 다케오점에 가보려고요.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그냥 걸었는데 솔직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망가소코 다케오점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도 좌표는 더보기란에 찍어둘게요. 그나저나 소도시의 중고샵은 풍경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소도시의 망가소코도 대도시 못지않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차기계와 다양한 과자와 사탕들, 그리고 중고 폰들과 보세 옷가지들까지.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게임과 장난감만 있으면 돼요. 망가소코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저렴한 벌크 피규어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원피스 피규어들은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요. 부피가 적어서 한국에 가져오기도 너무 좋아요. 드래곤볼 장례 아나운서 피규어도 이번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 가볼 중고샵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참아보려고 해요. 치치 피규어는 제 기준에 너무 비쌌어요. 벌크인데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들과 벌크라서 가성비 좋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최애 액션 가면 짱구 발견. 가격 너무 착하지 않나요? 다만 아쉬운 점 하나는 슈퍼전대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제 가방에 달려있던 레드 마스크가 꿈틀거리더라고요. 만화창고답게 만화책들도 정말 많고 음반 CD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음반 CD를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오래된 게임의 차례입니다. 제일 먼저 보인 게 네오지오 박스셋이었는데요. 환율 적용하고 면세받으면 70만원 정도. 이 정도면 가격 괜찮지 않나요? 네오지오 CDG를 비롯해서 메가드라이브, PC엔진과 메가드라2 박스셋. 확실히 일본은 어느 동네를 가든 레트로 게임기를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득해3 출시하면 무조건 살 거예요. 플스의 1, 2, 3, 4 타이틀들과 슈퍼 패미콤과 패미콤 카트리지들도 많이 보입니다. 닌텐도 64와 슈페 본체 세트 보이는데 가격은 그냥 쏘쏘하네요. 정크 코너에서는 누군가의 추억이 잔뜩 묻어있는 패미콤도 있었고요.
슈페 정크 본체는 8,000원. 오, 이거 한번 긁어볼만 한데요. 플스1 기기 판매량 증가의 1등 공신 철권 타이틀 물량이 많이 보였는데요. 철권2가 2,800원, 그리고 철권3는 2,500원. 야, 가격이 정말 미쳤네요. 철권 1, 2, 3 다 합쳐도 1만원이 안됩니다. 철권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제 다시 다케오 온센역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금방이더라고요. 갈 때는 신사를 들렸다가 가서 오래 걸렸나봐요. 오늘 많이 걸었더니 아까 먹은 라면이 다 소화가 돼서 역 안에서 다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 곳의 이름은 카이로도. 일본 도시락 그랑프리? 거기서 우승한 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 사가에는 사가규도 유명하다고 하니 사가규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제일 싼 게 16,000원, 비싼 건 25,000원 정도. 그래서 가장 저렴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다고 해요. 겉보기엔 한국 불고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맛은 솔직히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불고기를 밥 위에 얹어서 먹는 맛. 네, 딱 그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케오에 다시 온다면 굳이 또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케오 온센역에서 우레시노 온센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레시노는 온천과 료칸이 정말 유명한 동네죠.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초가성비 온천 료칸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가현 우레시노시는 정말 조용하고 힐링되기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일본 3대 미인 온천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온천과 료칸을 즐기러 이곳을 찾습니다. 저도 혹시 조금이라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묵은 곳은 석식 포함 9만원대, 진짜 믿기 힘든 금액인데요. 좌표는 더보기란에 찍어두겠습니다. 로비는 가격 대비 너무 깔끔해서 놀랐습니다. 직원분들 친절함은 말해서 뭐하나요? 일본은 진짜 어디를 가든 친절 맛집입니다. 체크인하면서 서류 쓰고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유타카를 챙겨서 온천 료칸을 제대로 즐기러 가볼게요. 현대식 숙소에서는 보기 힘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너무 좋네요.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정통 료칸의 매력이다 생각하고 캐리어를 들고 힘겹게 올라갔는데 젠장 엘베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운동 잘했습니다. 근손실 방지 잘했어요. 대욕장이 객실 가까이에 있네요. 목욕 자주 해야겠어요. 열쇠도 완전 아날로그 방식. 진짜 이런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소도시 료칸 감성을 제대로 살려주더라고요. 이제 방 내부를 공개해볼게요. 현대식 호텔 느낌보다 소박하기는 하지만 고풍스러운 딱 그 일본 정통 료칸 스타일입니다. 제 방의 뷰는 그냥 쏘쏘하네요.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는 닭이 세트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욕실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토요코인 복부시였어요. 제가 묵은 료칸에는 가족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온천도 있어서 가족들끼리 여행 오기도 완전 좋아 보였어요. 자, 이제 온천을 즐겨볼게요. 제가 묵은 객실 바로 앞이 대욕장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일본 온천 료칸은 대부분이 숙박 일수만큼 입용료를 꼭 받더라고요. 온천을 이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1일 1온천 하세요. 이 료칸에는 실외에 있는 탕 하나, 그리고 실내에 있는 탕도 하나가 있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석식 시간입니다. 체크인할 때 먹을 시간을 알려드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테이블을 싹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게 9만원을 내면 무료로 주는 석식 클래스입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사가귀에 외국인들이 먹어도 호불호가 없는 밑반찬들, 밥반찬으로 최고인 생선과 계란 요리, 그리고 일본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시미와 덴뿌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슬고슬한 흰쌀밥에 미소시루와 자완무시까지. 맥주는 추가 요금을 내야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금 목욕을 마치고 나왔으니 이 맥주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과규도 구워서 먹어주고요. 맛도 좋고 구성도 훌륭해서 밖에서 사 먹으려면 한 3, 4만 원은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규슈에 왔으니까 규슈의 명물인 쿠로키리시마도 한 잔 시켜서 제대로 분위기 내줬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이 료칸에 와서 저녁만 먹어도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5,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조식도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조식 진짜 추천합니다. 옛날에는 일본 귀족들만 먹었다는 탕두부부터 생선구이와 갖가지 맛있는 밑반찬들. 아침에 문 여는 식당을 찾기 어려운 우레시노지만 문 연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아침을 먹을 것 같아요. 정갈한 일본식 아침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숙박한 곳은 유젠 노야도 도우카이라는 료칸이고요. 조식, 석식 모두 포함해서 약 11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라 이 가격이었고 2인 기준 가격은 지금 검색해보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을 걷다 보면 정말 사과답다 싶은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 로맨싱 사과 간판입니다. 이 레트로한 픽셀 느낌 너무 정겹네요. 이곳은 무료 노천 조격탕인데 아쉽게도 오늘은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가현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조격탕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저는 먼저 매기 신사라고 불리는 신사에 들렸는데요. 신사 곳곳에 매기 조형물이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렇게 오래된 신사에 AI로 만든 이미지가 걸려있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AI의 활용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아까 봤던 그 조격탕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앞쪽 조격탕만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이 안쪽에 있는 조격탕은 정상 운영 중이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하루에 3만 보 이상씩 걷다 보니 발이 꽤 피곤했었는데 이렇게 뜨끈한 물에 담그는 순간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레드마스크도 고생했으니 잠시 조격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우레시노의 관광 명소를 찾아보니 대부분이 꽤 멀리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또 오게 되면 렌터카를 빌려야겠어요. 오, 이건 뭐죠? 검색해보니 문방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문을 닫았네요. 내일 다시 와야겠어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눈길이 간 건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맥뮤지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결이 맞는 느낌이라 기대했는데 여기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우레시노를 걷다 보면 이렇게 노천에 있는 무료 조격탕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한번 발을 담갔고요. 고풍스러운 서점도 있어서 들어가 볼까 했지만 책은 저와 결이 맞지 않아서 또 일본 전통주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양조장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장소들을 지나쳤지만 제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건 평화롭고 여유로운 풍경들이었어요. 다음 날이 됐고 드디어 시골 문방구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문을 열었네요. 문방구 바로 앞에는 골동품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가게도 있었고요. 이렇게 식당도 있었는데 가격을 보니까 제가 어제 료칸에서 먹었던 석식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일본 소도시의 시골 문방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탕과 과자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 상점의 이름은 오노하라 상점입니다. 각종 문구리와 사탕, 과자, 장난감들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무려 3대째 운영 중인 문방구라고 합니다. 지금의 사장님께서 할머님 그리고 어머님에 이어서 가게를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사탕 하나에 100원, 2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30년 전에도 사탕 한 개에 100원, 200원씩 판매했었거든요.
이곳은 시간과 함께 가격까지 멈춰버린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살펴봤는데요. 몇십 년 전에 출시돼서 먼지가 쌓인 그런 장난감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 학교 앞 문방구를 보던 그 감성을 떠올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요즘은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지나간 어린 시절을 잠시나마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레시노의 평화로운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나가사키로 향합니다. 사가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을 곳곳에 사람들의 삶과 온기가 조용히 배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레시노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저에게 아, 이렇게 쉬어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선물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레시노를 떠나는 길이 더 아쉽더라고요. 다음 영상인 레트로인 재팬 4탄은 나가사키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엄마가 아빠 장난감 다 갖다 버린대요. 다 버려야지?